10년, 때 11개월.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간과 한국이 실제로 걸린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허락한다. 워싱턴은 최소 10년이라 못 박았죠. 친절한 격려였습니다. 11개월 후,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한 속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2년 전부터 달리고 있었습니다. 0.2g의 금속 입자로 시작해 수천 톤의 강철 유령으로 완성하기까지 92dB의 침묵, 바다 배경 소음과 같은 수치, 적도 아군도 포착할 수 없는 완벽한 은폐. 세상은 시작이라 외쳤지만 한국은 이미 70%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워싱턴의 그 말이 제 입가에 비웃음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백악관은 우리에게 허가증을 건넸습니다. 친절하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용산 회의실에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6년째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허가는 뒤늦은 인정표였을 뿐입니다. 저는 한석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SMR 통합추진시스템 선임연구원. 공식 명함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직함은 따로 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블루시프트 설계 총괄. 콜사인은 고스트 92. 세상은 제 이름을 모릅니다. 그게 제 존재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완벽하니까요. 그날 백악관 성명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CNN은 동북아 세력 균형이 바뀐다고 외쳤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핵잠 시대 진입이라 썼죠. 화면 가득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 뒤편, 백악관 브리핑룸 복도엔 다른 대화가 흘렀습니다. 그들의 원전 기술은 훌륭하지. APR 1400은 인정한다. 하지만 군사용 전화는 10년은 걸릴 거야. 기껏해야. 그 말이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10년.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다. 느리고 배우는 중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순간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날 밤 용산 회의실. 공기는 축하가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모든 부품과 검증은 미국 승인하에. 공동개발입니다. 독자 개발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공동개발. 그 단어 속엔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아니라 허락받은 기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걸. 자정, 대전 지하 3층. 비밀 회의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출입 코드는 레벨 블랙. 형광등 불빛도 절반만 켜졌습니다. 김 박사가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청색 파일을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시작했다고 믿겠지만 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미 6회째입니다. 파일 속엔 완성된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3차원 단면도, 냉각수 순환 구조, 차폐 시스템.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검증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필라델피아에선 천천히 배우는 척할 겁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울산에서 완성됩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 15쌍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린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맹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무기로 하겠다고.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우리는 완성하겠다고.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청색 도면. 금속 냄새 같은 침묵. 그리고 우리 15명의 결심. 세상은 우리에게 출발선을 그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트랙을 반쯤 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몰랐습니다. CNN도 로이터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시작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허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겐 확인서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도의 전쟁. 그리고 저 한석진은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2025년의 찬란함 뒤엔 2004년에 0.2g이 있었다는 걸. 그해 여름 대전 실험실. 저는 당시 20대였습니다. 신입 연구원이었죠. 선배들이 작은 금속 입자를 추출하는 걸 봤습니다. 0.2g. 고농축 우라늄.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입자.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 달 후 국제원자력기구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문장이 발표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경고, 유엔의 압박, 언론의 비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군사용 연구는 종료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가 우리를 모았습니다. 8명. 실험실 구석진 곳에서였죠. 형광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린 기술을 증명했어. 다만 방식이 문제였지.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에너지야. 독립이야.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자. 간판을 바꾸자. 하지만 멈추진 말자. 그렇게 탄생한 게 차세대 소형 원자로 연구였습니다. 민수용, 발전용, 평화적 이용. 모든 단어가 방패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우린 계속 전진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린 연구소 조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산도 줄였습니다. 겉으론 축소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은밀하게 조용히. 회의실 칠판엔 단 하나의 글자만 남았습니다. 서브레디. 잠수함 준비 완료. 세상은 우리를 투명하게 봤습니다. 국제학회에도 나갔습니다. 논문도 발표했죠.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 발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외국 전문가들이 박수쳤습니다. 훌륭한 민수용 기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기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는 완벽히 가려졌습니다. 투명함이 최고의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때를 떠올립니다. 0.2g. 손톱만 한 금속 입자. 차가운 냉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수치가, 분노가,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2010년 첫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2015년 축소 모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APR 1400 기술과의 통합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첫 시험용 원자로가 가동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민수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투명성, 협력, 평화적 이용. 우리는 그 단어들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도면 한 귀퉁이엔 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군사 전환 가능. 아무도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읽으려 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너무나 투명했으니까요. 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김 박사는 자주 말했습니다. 징후가 없다는 게 최고의 칭찬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국제 감시망은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위성이 대전을 찍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특수자재 반입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민수용 연구를 했으니까요. 단지 그 민수용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했을 뿐입니다. 기술은 중립입니다. 용도는 결정의 문제죠. 20년. 0.2g에서 시작해 수십 톤의 원자로까지. 작은 입자가 거대한 함체로 자라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믿었습니다. 2004년의 경고가 우리를 멈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문서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0.2g을 기억합니다. 금속의 냉기보다 차가웠던 그날의 결심을. 수치가 분노로, 분노가 의지로, 의지가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을.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백악관이 우리를 승인했을 때 세상은 이제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우린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승선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0.2g의 기억이 22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대전 실험실. 3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스크린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냉각수 순환 시작, 출력 상승, 온도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10분 경과.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목표치 도달. 모니터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열효율 34%.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첫 축소 모델이 성공한 순간이었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걸 잠수함에 넣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세상은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먼저 원자로를 만들고 검증하고 그 다음 잠수함을 설계했습니다. 10년씩 걸렸죠. 단계마다 예산을 받고 의회를 설득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을 염두에 뒀습니다. 원자로의 크기는 선체 내부 공간에 맞췄습니다. 냉각수 흐름은 해수순환 구조와 일치시켰죠. 차폐 설계는 어뢰실 배치까지 고려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수학이었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통합. 순차가 아니라 동시. 그게 우리의 속도였습니다. 2023년 초 필라델피아 청문회.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장이 의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전환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죠. 징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전력 소비, 자재 반입, 인력 이동. 모든 게 드러납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죠. 그들은 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실물 크기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SMR 실증 모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였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설계 내부는 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해수를 직접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차폐 구조는 좁은 공간에 최적화됐죠. 제어 시스템은 수중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민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서브레디. 잠수함 탑재 준비 완료. 아무도 그 글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합법적이었으니까요. 민수용 기술은 군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건 기술의 속성이죠. 위반이 아닙니다. 우린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의 틈을 완벽히 이해했을 뿐입니다. 김 박사는 자주 말했습니다. 느린 척, 그게 우리의 방패야. 정말 그랬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 나가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사 전환 계획이 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민수용입니다. 미래는 정부가 결정하겠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었죠. 2024년 원자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지상에선 민수용 실증이 진행됐습니다. 발전 효율 테스트, 안전성 검증,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죠. 하지만 지하에선 다른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함체 설계, 추진 시스템, 소음 저감 기술. 모든 게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단계가 아니라 통합. 그게 우리가 시간을 이긴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다고 믿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국의 지도를 받으며. 하지만 우린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검증받는 중이었죠. 우리 기술을 세상에 보여주며 의심을 지우며 투명함이란 방패 뒤에서 칼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백악관 승인이 났을 때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우린 웃었습니다. 그들이 시작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원자로는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함체는 70% 완성이었죠. 도면에 한 줄. 서브레디. 그게 진짜 선언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지하 4층. 출입 코드 레벨 블랙.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기라기보다 철의 냄새였죠. 차갑고 날카롭고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정함장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간격을 두고 깜빡였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금속 바닥이 메아리 쳤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죠.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곡선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아니, 잠수함이 될 것이었습니다. 70% 완성. 선체의 앞부분이 거의 다 완성돼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이음새 없는 용접선, 검은색과 은색이 교차하는 거대한 생명체. 저는 그 앞에 서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블랙 돌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막 시작했다고 믿겠지만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함장이 덧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쇼윈도죠. 여기 울산이 진짜 심장입니다. 저는 천천히 선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을 뻗어 금속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떨림 같은 것. 아직 뛰지 않는 심장의 떨림. 이쪽으로 오시죠. 정함장이 안내했습니다. 원자로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색 원통이 보였습니다. 높이 약 6m, 지름 3m. 거대한 금속 덩어리였죠. 액체 금속 냉각형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PR 1400의 유전자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러시아 알파급의 냉각 방식을 우리식으로 재구성했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출력은 같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20%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같은 크기로 더 많은 힘을 낸다는 뜻이었죠. 작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 그게 잠수함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0이요? 펌프가 없습니다. 자연순환 방식이죠. 액체 금속이 대류로 움직입니다. 정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펌프 소리가 없다는 건 바다가 그 존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음. 잠수함의 가장 큰 적이죠. 아무리 조용해도 펌프는 소리를 냅니다. 기계적 진동, 유체 마찰, 모든 게 적의 손아에 잡힙니다. 하지만 펌프가 없다면 완벽한 침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블랙 돌핀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닷속의 그림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 저는 다시 유리창 너머 원자로를 봤습니다. 거대한 금속 원통. 하지만 그 안에선 조용한 대류만 일어날 뿐이었죠. 소리 없는 심장. 침묵하는 힘.
탑재는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정함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진행합니다. 완전 봉쇄 상태에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그 거대한 선체가 계속 떠올랐죠. 은빛 곡선, 매끄러운 표면, 아직 뛰지 않는 심장. 22년. 0.2g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치와 분노에서 시작해 이 거대한 금속 생명체까지. 세상은 몰랐습니다. CNN도 로이터도 백악관도 몰랐죠. 그들이 시작이라 외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심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41년을 살아온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심장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블랙 돌핀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하 4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죠.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도크에 들어서자 거대한 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죠. 은빛 원통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김 박사와 정함장, 그리고 20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전원이 차단됐습니다. 지하 4층이 암흑에 잠겼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원자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수백 톤의 금속 덩어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되며 선체 내부로 들어갔죠. 3mm 좌측 이동. 정함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크레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3mm. 머리카락 굵기의 30배. 하지만 수백 톤을 그 정밀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김 박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죠. 주변 기술자들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mm 후방. 다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원자로가 더 깊이 들어갔죠. 선체 내부의 고정 브래킷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였는데도 말이죠. 2mm 상승. 정지. 좌측 5.5mm. 숫자들이 계속 흘렀습니다. 밀리미터의 세계. 거대함과 정밀함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모두가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 0.2mm 하강. 크레인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탁. 짧은 금속음이 도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자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정 시작. 기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용접을 시작하고 배관을 연결했죠.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전 9시. 탑재 완료.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군가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죠. 저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냉각 테스트 시작합니다. 김 박사가 명령했습니다. 액체 금속 순환 개시.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죠. 200도, 400도, 600도. 숫자가 계속 올랐습니다. 액체 금속이 뜨거워지며 대류를 시작했죠. 펌프 없이 자연스럽게. 효율 99%. 정상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APR에 피가 흐르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이 20년의 노하우가 저 금속 안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소음 측정.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죠. 아무리 강력해도 소음이 크면 무용지물입니다. 잠수함은 조용함이 생명이니까요. 출력 10%.
모니터의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소음 수치가 나타났죠. 85데시벨, 20%, 88데시벨, 50%, 90데시벨. 숫자가 천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았죠. 너무 낮았습니다. 김 박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100% 출력. 정함장이 외쳤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출력이 최대치에 도달했죠. 원자로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소음 수치가 멈췄습니다. 92데시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의 평균 소음이 90데시벨이야. 옆에 있던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바다의 숨결과 같다는 뜻이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92데시벨. 그 숫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바다의 배경 소음과 거의 같다는 뜻이었죠. 파도 소리, 해류 소리, 고래 울음소리. 그 모든 자연의 소음 속에 완전히 녹아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적의 소나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편 소나도 구분하기 어렵죠. 완벽한 유령이었습니다.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도크 전체로 퍼졌습니다. 금속 벽면이 울렸습니다. 박동처럼 울려 퍼졌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우린 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결심을. 침묵이 아니라 힘을.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92데시벨.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정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바다로 나갈 시간입니다. 저는 원자로를 봤습니다. 선체 내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심장. 조용히 뛰고 있는 심장. 22년의 여정이 여기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증명하는 것. 2026년 3월 동해. 민간 선박 통제구역이 선포됐습니다. 반경 30km 완전 봉쇄. 공식 이유는 해군 훈련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블랙 돌핀의 첫 항해. 저는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정함장과 승조원 40명.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자망 준비. 정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표 수심 200m. 함 내부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죠. 승조원들이 각자 위치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수심 그래프, 속도계, 소음 측정기.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밸러스트 탱크 주수 시작. 물이 탱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체가 천천히 기울었죠. 중력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심 10m, 20m, 50m. 숫자가 계속 올랐습니다. 함이 깊이 내려갔죠. 창밖으로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푸른빛이 검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100m.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수압이 선체를 누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설계치 내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150m, 180m, 200m 도달. 함이 멈췄습니다. 수평을 맞췄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상 관제센터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추적 신호 소실. 반복합니다. 추적 신호 소실. 기술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잠수함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정함장이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속 전진. 15노트. 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떨림도 거의 없었죠. 마치 물속을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 포착 여부 확인. 관제센터가 대답했습니다. 신호 없음. 완전 소실 상태입니다. 20노트로 증속. 함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늘지 않았죠. 모니터의 소음계는 92데시벨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노트. 최대 속력에 가까워졌습니다. 함이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죠. 추적 신호. 여전히 없습니다. 관제센터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체 소나로 탐지 시도해 보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체 탐지 실패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장비로도 포착이 안 됩니까? 네. 신호가 바다 배경 소음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정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완벽하군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적에게 안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편에게도 안 잡힌다는 건 다른 의미였죠. 진짜 유령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항해했습니다. 동해를 가로질렀죠. 그 어떤 장비도 우리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준비. 정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함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이 푸른빛으로 바뀌었죠.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수면 돌파. 함교가 물 위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파도가 선체를 때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김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물 아래에서 자주를 증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힘.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자유.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능력. 그게 바로 자주였습니다. 정함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블랙 돌핀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죠. 대한민국의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해의 물결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나라의 독립이 물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서 별을 봤습니다. 22년 전 0.2g의 금속 입자로 시작했죠. 수치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톤의 강철 유령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 들리지 않는 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 워싱턴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 그 다음 하루 동안 세계가 얼마나 빨리 흔들렸는지였습니다. 펜타곤 상황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국장들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죠. 제임스 소장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동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추적 불가입니다. 그 문장이 발표되는 순간 도쿄가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였습니다. 런던, 파리까지. 보안 회의들이 폭풍처럼 소집됐죠. 일본은 즉시 공중해상 정찰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위성 감시망을 재배치했죠. 언론은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비밀 실험. 그 단어가 헤드라인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대전 통제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박한 보고들이 쏟아졌죠. 미 해군 P-8 포세이돈 출격. 해저 음향 센서 전면 가동.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동에 진입. 모두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얻은 건 무응답뿐이었죠. 김 박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아무리 정교해도 바다는 우리 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92데시벨. 바다의 배경 소음 속에 완전히 녹아버린 우리의 흔적은 어떤 장비로도 분리해낼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혼란이었죠. 백악관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IA는 울산과 대전을 목표로 정밀 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전력 소비 추적, 특수 자재 반입 기록. 모든 걸 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울산 지상 도크는 컨테이너선 건조로 평범함을 연기했죠. 지하 도크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외교의 온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비공식 방문이 이어졌죠. 그리고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공식적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모든 걸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었죠. 한국 내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우리를 배신자로 규정하려 했죠. 거리엔 분노와 자부심이 함께 울렸습니다. 독자 개발은 동맹 파괴다. 아니다. 이게 진짜 자주국방이다. 목소리들이 충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죠. 국민의 질문들이 폭발하려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22년 동안 이뤄낸 걸 단 며칠 만에 정치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완성까지 버텨라. 그 말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압박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맞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우리의 속도를 몰랐습니다.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소평가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산 지하 도크에선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선체 완성도가 80%를 넘어섰죠. 무장 시스템 탑재, 항법 장치 점검, 최종 용접.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심하는 동안 우리는 완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블랙 돌핀은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결심이었죠. 기술 자립의 결정체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계산서 위에 놓인 우리의 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완성.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 전 0.2g의 수치로 시작했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바꾸고 투명함이란 방패 뒤에서 칼을 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칼이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던져질 폭탄. 대한민국의 선언. 보이지 않는 검의 공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그날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졌던 모든 긴장과 희망이 한 점으로 모인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긴급 기자회견장. 국내외 취재진이 빽빽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순간에 천장을 수놓았죠. 저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은 차가운 데이터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불타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말은 침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해군은 독자 개발한 핵추진 잠수함, 블랙 돌핀의 전력화를 공식 발표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질문들이 쇄도했죠. 정말 독자 개발입니까? 미국과의 협력은 어땠습니까? 이 결정이 동맹에 어떤 의미입니까? 장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죠. 이 함정은 APR 1,400원자로 기술과 KSS-3 잠수함 기술의 통합으로 완성됐습니다. 우리만의 무기체계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에서 최종 전력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외 언론이 즉시 속보를 띄웠습니다. CNN 앵커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이터는 세계 해군력 판도 변화라는 분석을 쏟아냈죠. 일본 NHK는 즉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워싱턴은 복잡했습니다. 백악관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죠. 대통령의 결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압박보다 대화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동맹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 그들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열렸고 협력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죠. 서울의 밤은 특별했습니다. 거리엔 태극기와 환호가 어우러졌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자부심이었죠. 우리가 해냈다. 독자 기술이다. 함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대전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축하가 열렸죠. 샴페인 대신 커피를 들었습니다. 환호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0.2g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그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004년의 수치. 국제원자력기구의 경고. 군사용 연구 종료 명령. 그리고 우리의 결심. 이름을 바꾸고 투명함이란 방패 뒤에서 칼을 벼린 세월. 모든 게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압박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10년은 걸릴 거라 했죠. 천천히 배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의심받는 동안 속도로 복수했습니다. 블랙돌핀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검이었죠.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전력 증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상대하는 당당함이었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4층 도크에 섰습니다. 블랙돌핀이 거기 있었죠. 검은 선체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온기가 느껴졌죠.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강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 들리지 않는 것의 위력. 그게 진짜 완성이었죠. 우리는 작은 입자로 시작해 거대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동맹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술을 받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나누는 나라, 대등한 파트너였죠. 바다의 어둠 속에서 우리 함선은 조용히 숨을 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손끝에서 태어난 금속과 계산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더 이상 과소평가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